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제가 추천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좋게 봤던 종목들에 대한 점검 및 물린 종목 대응의 관점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이 좀 많아요. 10종목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현대바이오 대웅제약, 종근당 바이오, 녹십자 넵셀, 녹십자 홀딩스, 한미사이언스, 제넨바이오, 신테카바이오 등 10종목이고요. 종목이 많으니까 빠르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눌림이라고 볼 수 있는 좀 하락이 나왔어요.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종합지수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종합지수부터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가 0.12% 하락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 3.62%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어제 금요일과 같은 흐름과 비슷하게 나왔었죠. 또 현대차, 삼성, 전자 등등으로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좀 몰리는 흐름인 거고, 최근에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흐름이 되게 좋았어요.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많이 몰렸고, 또 거기에 삼성전자가 실적까지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부분에서 오늘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위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어찌됐든 이 급등하는 차트,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서 급등하는 차트가 하락을 할 때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 1차적인 저항의 영역을 잡는다. 그렇다면 주봉상의 볼린저 밴드 상단과 그리고 일봉상의 볼린저 밴드 상단을 살짝 벗어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락을 할 때는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았을 거예요. 일봉상은. 주봉은 일주일, 5일간의 합산 부분이기 때문에 딱 그 자리에 맞게 떨어지는 거고, 장중에는 이 자리를 닿았다가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도 같이 따라 올라온다. 그래서 약간 깨고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지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고 지지를 받고 올라온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이제는 정해져 있죠. 오늘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느냐, 3100포인트를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점이고, 이 자리를 이탈하면 3030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하셔야 되는 관점이에요. 지금의 자리에서 정말 3000포인트까지 라운드 피규어까지 한 번 더 밀고 갈 수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봤을 때 3030포인트 정도, 그리고 3000포인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그림입니다. 코스피는요. 주봉을 보더라도 이 3030포인트 정도가 이 장대양봉에 나왔던 중간값 부분이다라고도 중간값은 한 10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3030에서 3000포인트 사이를 지지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오늘의 저점을 이탈을 하면, 그러니까 요런 봉이 나오면 십자양봉인데 위에서 음봉이에요. 십자 음봉이죠. 양봉이 아니라. 그러면 내일 시가가 갭이 뜨냐 못 뜨냐에 따라서 한 차례 더 저점 테스트를 할 때, 그 저점을, 오늘의 저점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한 차례 더 고점에 대한 확인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고, 그 도전이 실패하면 하락, 그게 아니라 그냥 밀면 한 차례 더 그냥 5일선까지 테스트를 하러 내려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일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금일 3.5%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3.6%가 올랐다 내려왔는데, 코스닥은 3.6%가 내렸다 올라왔다. 결국에는 코스닥에 있는 수급이 대형주로 좀 옮겨갔다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행이 됐다 혹은 개인들의 손절매가 좀 나왔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아침부터 호가창을 비워놓고 적은 거래량으로 너무 많이 밀더라고요. 5에서 10%씩은 대부분 종목들이 빠졌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빠르게 회복을 해줄 거냐 못 할 거냐에 따라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이냐 아니냐,
라는 관점인 거고, 다시 한번 이 코스닥이 이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 종목별로 어떤 종목은 오늘 하락했던 그 이상의 상승폭을 낼 거고, 어떤 종목은 오늘도 하락했는데 한 1, 2% 오르다가 결국엔 또 하락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게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자, 어찌됐든 코스닥은 기존의 저항 이제 지지라인이죠. 그 지지라인까지 밀었다가 반등을 한 부분인 거고, 이 장대 이 음봉의 몸통이 조금 애매하게 끝났어요. 그럼 내일 시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5일선 985포인트 정도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고, 이 오늘 종가 위에서 시작을 하면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시가가 일단 개파락이 떨어지면 한 차례 누르면서 이 966포인트에서 960포인트 사이를 지지할 확률이 높다. 이 이상 한 차례 더 밀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코스닥은 사실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없어요. 아직 1000포인트도 못 넘겼거든요. 1000포인트도 못 넘겼다라는 거고, 코스피가 먼저 올라와서 어느 정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물량을, 그러니까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힘을 비축을 하고 한 차례 강하게 쏘아 올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올라가는 폭이 요 자리보다 요 자리가 조금 더 길었다라는 거죠. 하락한 폭도 크겠지만,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한 차례 더 강하게 누르고 나서 올라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힘을 응축한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올라가다가 한 차례 싹 눌렀다가 점프, 눌렀다가 점프, 눌렀다가 점프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요런 자리의 모습이 여기서도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을 거냐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요렇게 바로 나타난다면 바로 상승을 하면서 1000포인트로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당분간은 요 안에서 좀 횡보를 할 확률이 아직은 있어 보인다라는 관점으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날 옵션 만기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그 목요일까지, 목요일날 혹은 수요일 오후부터라도 확실히 위냐 아래냐 방향을 잡을 거다. 그 안까지는 박스를 좀 칠 수도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오전도 한 차례 조금 흔들었다가 오후에 바로 끌어올릴 거냐, 아니면 하루 종일 그냥 잡아놓고 지들 물량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살다가 할 거냐, 그런 기준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인 거고요. 다시 종목으로 돌아와서, 자, 현대바이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27,000원 부근이었나요? 27,000원 정도 부근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아침 시가부터 갭을 좀 강하게 떨어뜨렸죠. 강하게 떨어뜨리면서 오늘 저점이 25,200원까지 내려왔다가 종가가 26,600원으로 끌어당겨 올려놓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시간에서 29,100원으로 시간의 종가가 형성이 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29,250원이 시간의 상한가였죠. 근데 그런 29,200원 부근이 어디예요? 저항이에요. 주봉상에 보면 거래가 들어왔던 이 종가, 그리고 이 저번주 종가, 이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시간에서 일단 강하게 뚫고 마무리되는 흐름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시간의 상한가를 갔으면 갭이라도 3만원 위에서 뛰었다면 한 차례 쏘고 그 위에 올라가는 고점이 이 최소 33,500원을 못 넘기면은 횡보하든 아니면 한 번 더 주저앉히든 할 수 있는 그림인 건데, 애매하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럼 내일 시가 형성이 되고 나서 29,300원 부근에서 만약에 시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라면 내일 시초가부터 밀릴 거냐, 아니면
아침부터 치고 올릴 거냐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럼 뭐 당연한 거지만 올라올 때 3만원에서 31,000원을 넘어서는지 꼭 체크하셔라. 이 자리 못 뚫으면 뭐한다? 밀린다. 아니면 시초가부터 위에 있는 저항 때문이라도 맞고 밀리는 그림이 바로 나오면 어디 27,700원을 지지하는지 꼭 체크하셔라. 27,700원에서 27,000원까지긴 한데 27,700원으로 판단하시고 그 자리를 꼭 지키는지, 웬만하면 28,000원에서는 지지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한바탕 올렸다가 누르면 그 자리를 깨고 내려앉을 거고, 그게 아니라 아침부터 바로 밀리면 그런 자리에서 28,000원, 27,500원, 27,700원이 가운데 있죠. 그 사이에서는 지지를 받고 한 차례 어디 위에 있는 저항을 확인하러 한 번은 올라올 거다. 그 자리가 29,300원에서 3만원 사이가 될 확률이 높다. 한번 눌렀다 올리면. 그 자리를 뚫어야만이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지금 이제 내일이죠. 내일 자리에서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그림이 나오면 잘해야 행보, 아니면 한 번 더 누른다. 24,000원대까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웅도 오늘 다 눌렸죠. 대웅도 아침부터 개파락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지켜줘야 될 자리까지 지켜다 놓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밑에 있는 2평이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고. 그죠? 그 자리가 나오니까 차라리 갭을 띄워야 되는데 밑에서 시작하니까 위로 올라오면서 2평을 쳐맞고 누르는 그림이 나왔고, 53,500원만 종가상 지켜주면 되는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키는 흐름이에요. 근데 또 종가가 애매하게 끝났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저점 테스트를 할 수 있다. 그 저점 테스트가 52,500원까지니까 이 자리를 밟고 다시 한번 밑꼬리를 달고 오느냐를 체크하시고, 그게 아니고 내 시초가가 56,500원 위에서 시작을 한다면 올라올 때 (58,500원을) 넘어서는지 꼭 체크하셔라. 그 자리 넘어오면 6만원 초반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죠. 62,500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윗자리에 대한 물량을 한 번 더 받으러 올라온다. 어찌됐든 그런 자리는 한 번 나올 것이다. 대신에 좀 더 누르고 혹은 횡보시키고 갈 거냐. 여기서 요렇게 누른다라는 건 조금 아니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누르면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는 그림이 나오는 부분인 건데, 이래나 저래나 이 안에서 박스권이라고 하더라도 횡보예요. 그쵸? 횡보의 자리인데 웬만하면 이 위에 있는 게 이 박스권의 중간값 위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면 나올수록 밑에보다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시고 종목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대웅제약도 뭐 마찬가지겠죠. 대웅제약도 이 안에 갇혀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현재는 이 안에 갇혀있는 그림인 거고,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 어느 정도 했다가 윗꼬리 달고 올라오는 그림이에요. 내일 한 번 더 시가가 하락을 한다면 저점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고, 그런 저점 테스트는, 여기서 시작하는 저점 테스트는 이 밑바닥까지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154,000원까지도 그렇게 된다면, 그게 아니라면 내일 갭이 살포시라도 뜨고 한 차례 올라오면서 확인하는 그림이 가장 안정적이다. 대신 올라올 때 이 178,000원을 넘어서는지 꼭 체크하셔라. 이 자리를 못 넘기면 매수세가 약해지고 횡보 좀 하다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종근당. 종근당도 결국에는 오늘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했다. 하지만 종가는 어디? 이 207,000원. 207,000원에서 207,000원을 일단 지켜주는 흐름이에요. 이게 20만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예요. 열려있는 자리인데, 그 안에서 이래나 저래나 얘는 기존에 이 위에 있는 이 고점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가 지지의 라인이거든요. 그 자리가 20만 1,000원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20만 1,000원은 일단 가지 않았다. 20만 3,000원에서 밑꼬리 달고 올라왔고, 그럼 20만 1,000원인 거고, 혹여나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앉으면 19만 6,000원까지는 6,000원보다 19만 5,000원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하셔라. 이 자리만 지지해준다 하더라도 큰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아직까지는. 대신 지지를 해주고 한 차례 더 눌러서 지지를 해주고 올라올 때는 어디? 무조건 23만 2천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꼭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꼭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적어도 어디? 22만 6천원을 넘어서는 그림은 꼭 나와야 된다. 그래야 추세적으로 반전이 된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냐, 이 자리를 바로 넘어서냐에 따라서 고점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아직은 좀 더 지켜볼만 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종근 녹십자 랩셀. 자,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도 오늘 저점을 갱신했어요. 종근당과 똑같이 11만원에서 10만 6천원 사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일단 그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와서 결국에는 요 자리죠. 이 양봉의 몸통 안으로 일단 들어는 왔어요. 11만 4천원. 딱 거기서 종가로 마무리 졌으니까 내리 갭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11만 2천원에서 11만원 사이까지는 한 번 더 눌릴 수는 있다. 이 자리까지 한 번 더 눌릴 수 있지만 저점을 한 번 더 이탈하는 그림은 안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럴 확률이 나올 거면 굳이 요렇게까지 끌어당기면서 이 몸통 안으로 맞춰가지고 끝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근데 좀 애매하게 끝났죠. 차라리 11만 4,500원으로 끝났으면 좀 더 이 상승, 그러니까 긍정적인 힘이 좀 더 강할 수 있을 부분인데 애매하게 끝났어요. 내일 한 번 더 밀 거냐 아니면 올릴 거냐, 그건 내일 결정할게 라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거고요. 여기서 어찌됐든 위아래 꼬리는 달았지만 음봉이 3개 나왔으니까 양봉이 하나 나올 수 있는 확률은 확실히 있다 라고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흐름이 세냐 약하냐 의 관점인 거고, 자, 11만 7천원 이 자리를 넘어서는지를 체크하셔라. 11만 7천원 이 자리만 넘어서면 12만원에서 12만 2천원까지는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거기를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서 추세적이냐 기술적이냐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녹십자 홀딩스. 자, 녹십자 홀딩스도 오늘 딱 44,650원에 저점을 확인했네요. 제가 44,600원 라인 그려드렸었죠. 이 자리에서 일단 지지를 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밑꼬리를 살짝 달아 올리긴 했지만 이제 이 저점을 깨냐 못 깨냐에 따라서, 저점을 깨고 내려앉게 되면 43,500원 부근, 43,500원 43,500원이 좀 애매하네요. 요 자리구나. 이 갭 떴던 자리네요. 그죠? 그럼 내일 시가가 갭으로 이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된다라는 관점이겠네요. 이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한 번 더 어디? 이 47,5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 자리를 뚫어야만이 49,500원까지 열린 자리다. 49,000원에서 49,500원까지 열린 자리고, 그 자리를 뚫지 못하면
뭐 한다? 한 차례 더 누른다. 그러면서 이 윗골이 달았던 이 자리를 잡아먹으러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41,500원, 42,000원에서 41,500원 부분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다 라는 관점은 꼭 기억하시고 종목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꺼졌나? 잠시만요. 어디 갔대? 동작은 되고 있나 보네요. 이거 어디로 사라졌지? 죄송합니다. 지금 서툴러서. 자, 아무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 요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면서 9% 정도 상승을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 정리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아직은 이 흐름이 끊기진 않았다. 그래서 한 번 더 혹여나 아직도 들고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서 종목을 다시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78,000원을 이탈하진 않았어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갭자리를 굳이 메꿀 필요는 없지만 한번 메꾸러 내려올 수 있다. 그런 자리가 78,000원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밀린다 하더라도 76,000원 이 음봉 자리죠. 이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지지를 지지를 안 할 생각이라면 굳이 눌러놓고 여기서 어느 정도 박스의 모양을 만들 이유가 없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밀리면 76,000원인 거고, 그리고 어찌됐든 내려오는 갭도 메꿨듯이 이 올라오면서 굳이 안 메꿔도 되는 갭이기도 하지만, 여기도 왜 여기서 한 차례 시가를 형성하고 올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자리는 한번 메꾸러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84,700원. 그럼 이 자리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넘어서면 다시 한번 87,5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이 자리 넘기면 또 이 전고점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아지는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주봉을 보더라도 위로 올라갈 자리는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위에 있는 이 매물벽이 심하게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아직 요 자리에 대한 갭이 우리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올라가는 자리가 주가를 올리고 눌렀다가 상승 내고 눌림 받고 슈팅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슈팅이 좀 약하게 나왔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밑에서 올라왔던 이 슈팅보다 2차로 나왔던 슈팅이 짧아요. 그죠? 짧아요. 그러면 아직 이 올라오는 슈팅 자체가 끝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그림입니다. 조금 더 뽑아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저번 방송에서 말했지만 최근의 고점은 볼린저 밴드 볼린저밴드래요. 죄송합니다. 구름대 상단과 하단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얘는 77,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종가상으로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아직은 이 안에 갇혀있는 모습인 거고,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밑으로 내려갈 자리보다 위로 올라갈 자리가 아직은 더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꼭 여기가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면 실제적인 고점은 거래가 좀 들어온다면 106,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105,000원에서 106,000원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만들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어찌됐든 모더나에서 아직 확정을 지은 기사가 나오지 않았죠. 녹십자도 마찬가지인 거고, 한미약품 쪽, 한미 형제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제넨바이어, 댓글로도 높은 자리에 사셔갖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 자리에서 상승하고 조정을 받은 뒤에
이 구름대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근데 그 자리를 일단 깨고 내려앉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분할 매수로 관점을 잡고 대응하셔도 되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구름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일단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고, 어찌됐든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상승을 하면서 갭자리를 띄워놓은 자리가 있어요. 얘가 한 번 더 큰 상승을 해줄 거라면 이 자리는 메꾸고 가는 게 좋다. 기존에 하락을 하면서 이 갭자리라고 볼 수도 없는 자리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자리는, 혹은 시장이 좋지 않으면 이 자리는 무조건 메꾸고 가요. 갭이라는 거는 메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메꿨고, 또 오늘 종가에 악재로 볼 수 있죠. 불성실 그 공시 범벅으로, 불성실 법인으로 해갖고 4.5 벌점을 부과받으면서 시간에서 좋지 않게 끝났어요. 그죠? 얼마에 끝났냐? 3,255원. 3,255원에 끝났어요. 3,255원이면 여기 요 정도 자리인데, 이 종목은 제가 그 댓글에도 달았지만 3,200원까지는 일단 열려있는 자리예요. 3,2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3,200원을 조금 더 밀 수도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에서는, 자, 얘를 크게 보면요, 크게 보면 최근의 저점 자리가 어디예요? 기존의 고점 자리예요. 그죠? 그럼 그 위로 올라오면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는 이 자리인 거고,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단기적으로. 그럼 그 뒤로 내려오면서 횡보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3,080원 자리예요. 그 3,080원 자리가 실제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다가 올려다 놓고 한 차례 더 눌러놓고 한번 뚫었던, 고점을 갱신했던 자리가 나오니까 다시 눌릴 때는 이 저점보다, 혹은 이 저점, 아니면 이 저점에선 지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3,080원인 거고, 혹여나 재수 없으면 어디까지일까요? 혹여나 재수 없으면 얘는 요 자리 2,850원까지 밀려도 상관은 없는 자리긴 해요. 왜? 얘는 저점을 두 번을 만들어 버려서 그래요. 원래 차라리 이 자리가 없었으면 여기 하나 있고 요렇게 눌렀다가 올라왔으니까 눌릴 때는 요 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오면 되는 부분인 건데, 저점을 하나 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력의 의도가 저점이 여기서 지킬 거냐 여기서 지킬 거냐는 그날의 거래량과 시장의 영향 말고는 우리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거 하나만 만들어도 될 거를 저점을 한 번 더 갱신을 시켜놓고 주가를 그냥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눌렀죠.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이 요런 자리가 아니라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주가를 눌렀다가 쌍바닥처럼 만들어 놓고 주가를 띄우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위에서 누르는 이평의 저항 혹은 구름대 하단의 저항을 맞고 누르는 자리예요. 누르는 자리예요. 그럼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이 안에 박스권에 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죠? 그럼 이 박스권의 중간값인 3,080원을 이탈하지 않을 거냐, 한 3,100원 되겠네요. 3,1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거냐, 3,100원을 이탈하면 2,650원까지 열려있지만 그 2,650원과 3,100원의 중간값 정도인 2,800원대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얘는 어찌됐든 오늘은 시장이 다 같이 빠지면서 얘 혼자만의 악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섹터가 죽은 시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눌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안을 해야 되고, 대신 장 막판에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벌점이 나오긴 했는데, 그게 또 세력의 의도일지도 모른다. 왜?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를 주주들한테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호재예요. 우리한테는. 근데 거래소에서 볼 때는 야 이걸로 주주들 피말리는 거 아니야? 그냥 오버하는 거죠. 꼭 하는 집 보면은 이미 다 떨어지고 나서 이 종목 위험하니까 상폐시켜. 미친 새끼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지들 돈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럴 거였으면 고점에 있을 때 야 이거 좀 위험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거래를 정지시키고 어느 정도 최소 매수 금액의 70%든 50% 개인한테 돌려줘라. 그래야 공정적인 거예요. 그래야 공정적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주들을 생각하는 거래소라는 거고. 근데 대부분 보면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인데 그게 하락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말 나오죠. 야 얘는 위험하다. 상패. 이 지랄들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 개인들이 다 쳐맞아 죽는 거예요. 존버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뭐 어찌 됐든 이 종목은 그런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조금 뭐 물리신 분들은 그리고 물려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어찌 됐든 여기서 강한 상승은 당장 안 나와요. 얘는 단기적으로 먹고 빠져야 될 자리입니다. 왜? 아직은 돌아가는 이 평이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2, 3주 이상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올라오더라도 최근의 고점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은 좀 드물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무상증자가 정확하게 언제인지까지는 제가 공시를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무상증자가 확정이 되고 금액이 확정되고 시작이 되기 전 혹은 후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 5,000원대까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신테카바이오. 자, 신테카바이오라는 종목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장중 그 다음날 시가 3%로 시작해서 7%까지 상승 한 3% 정도 상승을 했다가 눌려서 내려왔어요. 그쵸? 그러면서 지금 어찌 됐든 얘가 JP모건 헬스케어로 움직이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14일까지 진행이죠. 사실상 진행을 하고 나면 그렇게 호재라고도 볼 수 없는 거고 기대감이라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시작을 했지만 그만큼 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얘는 고바이오 랩이나 그런 종목과는 다르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찌 됐든 현재의 자리는 구름대 안에 들어와 있고 구름대 하단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밑으로 요만큼 위로 요만큼 열려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얘는 지금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하락을 했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박스를 하나 쳤고요. 그죠? 매수 매도가 있었으니까 그런 자리를 어느 정도 여기서 매물 소화를 조금 해주고 나서 한 차례 더 눌렀거든요. 결국에는 한 번 더 떨어진 거죠. 그럼 다시 이 안에 대한 박스권에 들어온 거고 그 박스권 중간값에서 오늘 지지가 나온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한 차례 밑꼬리 땡기면서 다시 한번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종가상 이런 구름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번 더 28,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거고 이 자리를 강하게 몸통으로 뚫어야만이 3만원대 보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월봉도 일단 꼬리가 달았으니까 좀 이제는 이렇게 밑으로 누울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지만 아직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월봉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은 뭐다? 안정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그림이다. 어찌됐든 이 양봉의 시가 몸통을 깨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 시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온다. 그러니까 즉 밑으로 치고 내려와서 한 차례 눌렀다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들어왔던 물량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위로 올리면서 그 뒤에 못 털었던, 혹은 기존에 이 양봉 나왔던 자리에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고 나서 양봉으로 이 윗꼬리를 살짝 감싸고 나서 몸통으로 감싼 자리거든요. 그럼 이 자리까지는 감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음봉으로 밀리더라도 결국엔 이 자리 위까지는 한번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왜? 여기는 기존의 매물을 소화를 한 자리고 여기서 몸통으로 감싼 자리니까. 그러면 들어왔던 물량이 어느 정도 또 여기서 좀 나갔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요대로 종가를, 이번 주 종가를 25,50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게 좀 좋겠죠. 다음 주 되면 이 이평선이 밑으로 내려앉는 자리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위로 종가가 형성되면 그 다음 주 시가는 이 위에서 시작한다고요. 그럼 올라오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이 1차적인 저항이 되는 거고, 이 자리를 뚫으면 다시 한번 29,000원에서 3만원대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럼 내려오면서 또 한 차례 맞는다라는 거죠. 그럼 한 번 더 어디 누른다. 어디까지?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2평까지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1,500원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또 한 번 눌린다. 왜? 기존에 올라오면서 닿을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엔 안 닿았어요. 아직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저 밑에서 들어오는 힘은 아직은 강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아직은 강하다. 하지만 이 강함이 언제까지 오래 갈 수는 없다라는 관점이죠. 벌써 4주, 5주, 그럼 한 달 하고 2주 정도를 밑으로 내려오면 받아주는 그림을 계속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그 자리에 대한 뭔가 수확을 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보여주지 못하면 한 번 더 누른다라는 거야. 에라이 씨 하고 던진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주식하다가 열받으면 주먹으로 책상을 때리죠. 혹은 키보드를 때리든지. 그죠? 순간 화가 나서 때렸는데 나중에 그 키보드를 또 돈 주고 살려다 보면 돈 아깝다는 생각 들죠. 아 씨발 괜히 때렸나? 내가 왜 저걸 때렸지? 라고 하는 생각 들듯이 여기서 그러면 그런 뭔가 기대감에 만족할 수 있는 모습이 한번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뭐한다? 한 번 더 누른다. 에라이 씨 하고 키보드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더 누른다. 그러면서 다시 한 차례 물량을 조금 더 모아서 힘을 움축했다가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저점을 보더라도 아직 공간이 남았어요. 실제적으로 상한가 갔던 자리도 이 18,500원대인 거고, 기존의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도 17,500원이에요. 사실 밑으로 내려갈 자리도 분명히 남아있는 종목이에요, 얘는. 근데 그런 자리를 밑에서 강하게 지지를 해줬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정도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던 거고. 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대신 이 자리에 올라타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근데 일단은 올라왔다가 못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눌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할 때 이 종목도 얼마나 반등을 해줄 거냐, 시장에 아직도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 거냐,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어찌됐든 하락도 잘 해줬고 이 하락한 폭에 비해서 횡보한 자리는 좀 짧긴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한 차례 더 확인해보고 고점 부분 확인해보고 못 올라타면 또 한 차례 누르는, 그러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이 다시 한번 지지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